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유튜브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변화가 있으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대응해가면서 훨씬 더 공부도 안정적으로 하고 미래 커리어 패스도 잘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유학생들이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관세 관련된 문제 가지고도 계속 번복이 심하기도 하고, 네, 글로벌하게도 많은 나라들과 지금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내부 정치 상황도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그 영향들을 받는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유학 비자나 또는 OPT 같은 추후에 취업을 할 때의 체류 신분에 대한 정책들의 변화도 살펴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장학금 제도도 변화가 있는 부분 때문에 고심이 깊은 분들도 계시고, 특히 대외 통상 여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급등하거나 환율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냉온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대처가 안 된 과정에서 이 환해지 문제 때문에도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시발점이 되지 않을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 가정이나 우리 유학생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문제들을 불확실성을 해소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장학금이나 재정 지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우리가 학생들 지도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에는 학생의 어떤 확실한 학업적인 메릿이 있거나, 네, 그런 매력 포인트들이 있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장학금을 받기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해외에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던 것들이 변동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진학한 대학에 가서 본인이 대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에서 얼만큼의 학비를 감면해 줄게 하는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다른 대안도 동시에 찾아보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의 옵션들을 갖고 계속 소울을 향해 가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 가지의 옵션들을 동시에 우리가 카드로 갖고 있는 것들은 항상 유리한 점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받고 있는 장학금이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들이 염려되는 상황인 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학 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만 서치해봐도 많이 나오거든요. 풀브라이트라든지 한국장학재단이라든지, 네, 이런 민간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 이런 재단들도 있고요. 또 해외 미국 현지에서도 공공으로 장학금을 제공하는 기관 이외에도 장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말 많은 장학재단들이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서칭을 딥하게 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포맷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들을 투트랙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2가지 추가로 더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특히 달러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있어서 가정 내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오르고 내리고 최대 최소값들에 맞춰서 평균값 대비 우리가 달러가 상대적으로 싸지는 경우에는 그래도 달러를 좀 상당수 매수를 해서, 네, 그런 방식으로 환해증을 하는 방법들도 가정 내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지금 사립대를 다니고 있어서 학업적인 학자금의 부담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AP나 기존에 취득했던 시험 성적들을 크레딧으로 인정받아서 해당 졸업 이수학점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학비를 저렴하게 좀 낮추거나, 또는 외부 대학에서 대학교 수업들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본인이 지금 옆에 있는 공립대학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학의 수업들의 카탈로그를 다 입수를 한 다음에 본인 재학 중인 학교의 카운슬러한테 문의를 해서 이 수업들을 다 이수했을 경우 인정이 되는지를 미리 패티션을 좀 해가지고, 네, 그 상황에서 인정이 되는 학점들은 공립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뒤에 넘겨서
그런 학비를 절감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나가면서 우리가 학자금이 많이 누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만 있다면 최대 그냥 적게는 한 10,000불, 20,000불 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많게는 거의 100,000불에서 150,000불 이상의 학자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강구해보는 것, 그리고 실행까지 해보는 것들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가 커리어 패스들을 우리 인턴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유학 비자로서 제한되는데, 향후에 OPT나 H-1B 비자 같은 것들을 어플라이 할 때 추첨제다 보니까 이 기회가 박탈되면 공부만 하고 경험은 쌓지 못한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부분들이요, 리모트 기반의 인턴십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UN이나 이런 국제기구도 출퇴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인턴십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온라인으로도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제기구를 비롯해서 민간 기업, 민간 기구들 다 생각보다 이렇게 온 캠퍼스로 해서 일을 하는 것도 다양한 인턴들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 옵사이트에서 실제로 온라인으로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칭을 좀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만 해도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이런 추첨이나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경험들을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다 존재한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산업 구조가 변화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플랫폼에 전 세계 마케팅 시장 점유율,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서는 한 56%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의 플랫폼에 인플루언스를 받아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 굳이 미국에 있는 메타에만 문을 두드릴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영어를 사용해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의 잡 포지션들도 언제든지 본인이 역량이 있으면 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코프를 확 넓혀가지고 타겟을 잡다 보면 더 많은 확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확률 게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훨씬 많은 모수일수록 거기서 더 양질의 기회들이 따라오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회사 2-3개 정도를 지원해서 2-3개를 꼭 그 중에 하나를 붙고 싶어, 이렇게 보기보다는 훨씬 폭넓게 지원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생이 또 하고 있음에도 어떤 학생들은 잘 신경을 안 쓰는 게 본인만의 이력이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대입이 끝난 다음에는 안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코딩을 한다, 그럼 GitHub 같은 데다 계속 이력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주석 같은 것도 넣어보고 그에 따라서 많은 리비전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히 디자인 같으면 비엔스 같은 플랫폼을 실제로 채용을 하는 기업들에서도 그 인원에 대한 역량을 판단할 때 되게 유심히 살펴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대학만 다니는 것들에 너무 시중하기보다는 그런 인턴 기회도 찾아보고 본인이 했던 이력들을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화해서 본인이 성인이 되고 취업이 된 이후에도 그 포트폴리오를 최신화해 가면서 본인만의 이력 관리를 하는 것들은 항상 좋은 기회를 잡을 때 중요한 소스였기 때문에 그런 아무리 요즘 상황이 어렵다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를 제대로 잘 갖추기만 하더라도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